반갑습니다. 5월 17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종목 진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해서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요즘에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특징주, 제일약품과 조화제약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같은 성격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주요한 포인트고 어떤 것은 주요하지 않은 포인트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상한가, 다른 재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에서는 카카오와 시젠, 두 종목을 보도록 합니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목 진단해 드릴 테니까, 오늘 종목 진단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죠? 종목 진단 잘 시청하다 보면 또, 떡이 떨어질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차트 상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게 삼성전자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를 봤더니,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까지도 같이 나왔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그 매주 진단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비슷한 발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상에서의 매도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딱 놓고 그냥 요것만 딱 놓고 보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딱 그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글로벌 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투자라든지 앞으로 기대감들도 계속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 역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면은 한번 사볼만해, 투자해볼만해 이런 회사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시장 전체에 외국인들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유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많은 쪽에서부터 물량이 덜어지기 시작하면 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집어넣고 일단 상승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쯤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긴 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증시가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될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시점이 아니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이동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관망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주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이에요.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기간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가는 종목이다. 더 사도 되나요? 적립식 모아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적립식을 한두 달 적립하고 말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죠? 적립식은 적어도 몇 년에 걸친 그런 장기 플랜을 세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모아갈 거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상승 시총이 지금 200조 300조 이렇게 됐지만은 1000조 원 종목이 된다. 거기까지 가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두세 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가려면은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그 환골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딱히 딱 2배만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성에 대한 투자, 글쎄요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익을 크게 올리기 위한 투자처로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배당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냥 망하지 않는 기업에 우량 투자를 한다는 거,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도 언젠간 애플처럼 1,000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서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대신에 장기 전략들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규 접근은 장기 투자는 괜찮으나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재미없다. 투자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방어주 성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주말장에서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주가 추세는 계속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은 작년 시점에서 약간 횡보를 통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주가가 좀 내려온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좀 벗어나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무더위가 또 온다라면 에어컨에 대한 가동이라든지 또 전기요금 인상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그런 흑자, 수익성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저유가가 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가가 계속 낮다 보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예, 전기를 생산하려도 기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싸게 기름을 사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만에 영업 흑자가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있는 거죠. 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최악의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터닝 포인트를 사실 2019년도 또는 이제 초와 말에 이제 한 번씩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삐끗했던 내용인데 정상 회복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단기적 변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신규 접근이라거나 추세의 전환 이런 것들은 25,000원 이상으로 올라서야지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좀 지켜보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저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요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시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본전에서 탈출하는 뭐 그런 개념들 그런 것도 가져가셔야 된다 한다라면 지금 자리 뭐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좀 길게 내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좀 어떻게 보면 단기 개별주보다는 좀 무겁잖아요. 덩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글쎄요. 느긋하게 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뭐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려운 종목이지만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는 뭔가 체질에 대한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제는 끝나가는 과정이 아니겠나라는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25,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보유 홀딩 그 다음에 매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 종목들입니다. 제일약품 볼게요. 제일약품 상한가 두 방째입니다. 상한가 두 방째고 상한가 잔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상한가 잔량이 22만 주예요. 46,000원짜리인데 22만 주면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잔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일단 상한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을 테지만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렇게 점을 갖다 박는다거나 갭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준다. 그런
흐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일단 매물대에도 부딪히게 되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번에는 차익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재료 자체가 워낙 강하죠. 나파모스타트라는 겁니다. 나파모스타트. 이게 램데시비르보다 그 600배나 강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효과가 600배나 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나파모스타트의 관련주로 제일약품, 그 다음에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과가 일단 뛰어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뭐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램데시비르가 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 효과에 대한 부분도 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라서 조금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약품 자체가 이 췌장염 치료제죠. 원래는 이 나파모스타트가 이것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영향은 계속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뭐 어쨌건 이것이 뭐 승인이 나온다든지 뭐 치료제로 등록이 된다든지 뭐 등등의 이슈가 있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효과도 무조건 좋다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 상승에서의 현재 부담감들은 충분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한가 2번,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한번 나오게 되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상승하는, 넘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재료의 어떤 상승 유무를 떠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뭐 거래소 쪽에서 제한이 들어오겠죠. 뭐 경고가 붙든 위험이 붙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봤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혜주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조화제약이었죠. 조화제약도 상한가예요. 상한가가 이번에 빵 하고 들어가는데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뭐 나파모스타트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뉴욕주에 따르면 73명의 어린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 질병에 감염되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 괴질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괴질을 앓았다. 이 괴질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이제 뭐 고열이라든지 피부 발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뭐 대증 치료를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이런 거래요. 근데 아스피린이 이제 조화제약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치료제라는 어떤 부분의 개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칠 만큼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제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뭐 이름이 제약 붙어 있는 것들 상한가 많이들 치고 올라갔는데 약간의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도 생각보다 강하네요. 지금 5,000원짜리인데 8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은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5,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 종목이 100만 주 전후에 상한가 잔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단 치료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약품을 쓰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앞서서 말씀드린 나파모스타트라든지 또는 램데시비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시점에서 네, 차익 실현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상한가 마감을 한 다음에 갭상승 들어가잖아요. 이 갭상승이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냐면 갭상승이 유지가 된다. 즉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날은 오늘은 차익 매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길게 나와. 이렇게 되면은요.
차익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갭상승 이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 되었다라고 해도 매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즉 이렇게 강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갭 상승했을 때 그 갭을 지켜주는 그 정도 종목들만 보유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음봉이 크게 나오는 부분들,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 모두 다 그 시점에 이제 차익 실현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 갭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카카오 봅니다. 카카오, 연일 신고가 신났죠? 네,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언택트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네이버도 따라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카카오가 먼저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먼저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카카오죠. 여러분들 뭐 선물하기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요즘에는 쿠팡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물하기, 그 다음에 뭐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에게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카카오페이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카카오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큰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이 또 도와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관점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추세상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보통 추세가 얌전하게 올라가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빵 튀어서 나 잘났어 그리고 튀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왜 모난돌이 정 맞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못생기게 톡 하고 튀어나가 버리면 그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주의를 좀 해보셔야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계속 올라가는 거 신고가 종목인데 지금도 사도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걱정, 불만,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따라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꼭 하고 싶다, 신고가다 이런 경우에서는요, 조정이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정이 들어갈 걸 왜 매수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조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기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요, 조금만 사시는 거예요. 조금만. 네, 조금만 사시는 것은 괜찮아요. 조금만 사놓고 일단 흐름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비중을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시면 되고요. 조정이 훅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만 사놓은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원래 사고자 했었던 비중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셔도 뭐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어쨌든 강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사놓고 지켜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이고요. 문제는 이제 조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지는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홀딩 유지를 하시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시젠을 보시면 사실 이제 그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진단키트가 또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되기는 조금 너무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되죠. 지금 사실 이 포인트를 본다라면 한참 커져가는 시기, 그 다음에 전성기, 그거 지나서 이제 약간의 쇠퇴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를 가지고서 뭔가 대단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다, 사실 이거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생각되고요. 이제는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폭발적일 것이다. 뭐 기업을 뭐 뒤집어 엎는 정도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격도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다라면은 네,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슈성으로 단기성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거의 그냥 네,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그런 관점들로 괜찮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나중에 또 다른 질병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이슈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이슈성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주가가 지금 하방으로 바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팔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 요 말씀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다 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단기적 차익 실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 팔기 어려우시면 절반만 팔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현재 좋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사실 밑에서부터 종목들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형성된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거나 따라가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젠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카카오, 시젠, 제일약품, 조화제약 이렇게 6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 진단들이 꼭 나한테 소속된 나의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내 종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비슷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같이 활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